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야자를 하는 동안 2학년 빈 교실에 와서 혼자 강의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복도가 어두워요. 얼른 강의를 찍고 교무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빈칸 추론 2 부분을 같이 봤고요. 오늘은 22쪽 펴십시오, 여러분. 22쪽에 글의 제목 파악하는 부분을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와 똑같습니다. 현장 강의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아무튼 꼭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주제 제목 요지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스킬을 사용하셔서 전략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다 풀고 나면 이 글의 키워드 그리고 이 글의 핵심 문장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굉장히 구조화하기 좋은 글이거든요. 다 읽고 글을 한번 파악을 구조를 쫙 파악하고 계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할 거니까 선생님이 사실 뭐 현장 강의나 온라인 강의나 대답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낯설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다 표시하셨겠죠? 심지어 이탈릭체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험 분석에 대한 글 갖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비슷하게 생긴 놈 뭐 있었죠? 그쵸? 요거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 글이 일관적으로 차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ar accident도 키워드로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구조는 좀 평이한 구조죠. 여기 for example이 나오고 요 뒤에는 정말로 예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 for example 바로 앞문장이 이 글의 핵심 문장이 되겠죠.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글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ssessing even probabilities. 사건의 probability,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뭔 가능성이겠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확률이겠죠. 사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It's one province, 얘들아. province는 너네가 주 혹은 지방 이런 뜻으로 외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주로 전라 프로빈스, 경상 프로빈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지역, 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되겠죠? 주,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일부라는 뜻이 되겠네. 일부, 분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 분석의 한 분야이다? 이게 지금 문장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위험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가 보다. 그냥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위험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려는가 봅시다. 그 다음 장, few 세모치고 부정어죠. 극소수의 위험들만이 분석되어져 왔답니다. As thoroughly as car accidents. 차 사고에서만큼이나 thoroughly니까 철저하게죠. 철저하게 분석되어져 왔대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차 사고의 위험성만큼 철저하게 분석된 위험은 없다라는 거네. 차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이 되었구나. 차 사고에 대한 리스크 애널리시스가 굉장히 철저하구나 까지 파악이 됐어. 그 다음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would benefit, 이득을 얻을 거래요. From knowing about those analysis. 얘들아, 요거
those analysis, 그러한 분석들, 그러니까 그 차 사고 위험에 대한 분석들을 아는 걸로부터 이득을 얻을 거래.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 뭐 라던가 아니면 뭐 하루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뭐 얼마나 되더라,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더라라는 그런 리스크 어널리시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조금 평소에 운전할 때 조심을 한다거나 뭐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own intuitive risk perceptions. 오, 얘들아, 요거 두 개가 대비되는 개념인 게 보이니? 보여? 보여? 자, 정리를 해볼게. 위험 분석.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인지, 사람들의 인지, intuitive, 좀 직관적인 위험 인지, 요 두 개념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직관적인 위험 인지, 좀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위험 인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 위험 분석 데이터를 뭐 그 참고하는 걸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 됐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봤더니 although often sensible. 뭐 종종 sensible, 분별 있고 합리적일지라도 그 다음 주어, 주절의 주어가 이거죠. risk percep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 이 위험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are also 또한 often biased. 이게 핵심이지. 이 글이 핵심이지. 위험인지는 좀 편향되어 있다. 자, 위험인지라고 하는 게 뭐 종종은 센시블 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보통은 편향되어 있대요, 얘들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예를 들어서 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끝이네?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인지는 편향되어 있다. 특히 차 운전에 있어서. 이게 이 글의 핵심이겠죠. 근데 이 for example 뒤에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스캐닝은 해봐야 돼, 당연히. 그럼 봐봐,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사고 과정을 겪은 거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one reason for this bias 표시하시고 이 편향, 얘들아, 이 편향. 그럼 이게 무슨 편향인데? 위험인지에 대한 편향이지. 위험인지 편향에 대한 이유가 서술되네, 이유가. 얘들아,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지금 1도 안 궁금해야 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주제야, 주제. 그럼 너네가 읽으면서 이 위험인지 편향에 대한 이유가 나오네? 근데 또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we also fail to see. 우리는 또한 보는 것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비슷한 맥락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일관된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위험인지 편향에 대한 뭐 또 다른 이유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논리적 비약 없습니다. 됐죠? 1번 볼게. quantitative부터 틀렸죠. 뭐 요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 2번도 읽어보시면 전혀 이 글에서 뭐 말하고 있는 게 들어있지 않죠. 위험인지 편향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 다음 3번은 여기 있는 예시의 일부를 조금 꼬아가지고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뭐 예측 도구에 대한 내용 전혀 안 나왔고요. 그 다음 5번 보니까 perception bias라고 하면서 조금 쉽게 답이 나오네요. 인지 편향. 오빠가 나왔죠. 인지 편향. 그러고 설명을 봤더니 무엇이 makes you underestimate the risk of car accidents. 맞다. 우리 차 사고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차 사고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인지 편향이다. 위험에 대한 인지 편향이다. 정답은 5번. 됐죠? 얘들아, 보이지? 요 예시 부분을 열심히 읽어봤자 주제를 찾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글의 구조만 파악하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글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위험인지 편향을 뭐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봅시다. 자,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믿어요 that they are safer than average. 편향된 거 맞네. 그들이 평균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데. 근데 그것은 true, 사실일 수 있는데 only for half of all drivers.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너네 선생님 너무 수학한 지가 오래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정규 분포잖아. 사람들이 운전 실력은 정규 분포를 이루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 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이 사람들은 이 50%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만이 실제로 평균보다 운전을 잘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전체 사람들이 내가 다 운전을 잘해. 평균보다 운전을 잘해. 라고 잘못 생각한다고. 즉 자동차 운전 위험을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이유를 봅시다. 그 편향, 위험인지 편향에 대한 이유는요. is that other drivers' mistakes, 다른 드라이버들이 실수가 are more visible, 더 잘 보인대요. than our own, 우리 자신의 실수보다. 그쵸.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한 거는 운전을 해보면 잘 못 느껴. 금세 까먹고. 근데 상대방이 뭐 갑자기 갑자기 확 끼어든다거나 하는 거는 아주 크게 다가와서 막 또 혼자서 화를 내고 선생님 요새 키워드가 화인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봅시다. We see, 우리는 see에서 끝났으니까 알아차린대요. When they cut us off, 요거는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들이 끼어들 때, 새치기를 할 때, in traffic. More readily than we see ourselves doing the same. More th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때 더 쉽게, readily, 더 쉽게 알아차린대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할 때보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내가 끼어드는 거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잘못이 아니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끼어들면 완전 이게 저놈은 저 새끼는 운전을 줬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운전 실수보다 타인의 운전 실수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인다. 그래서 이런 편향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We see their misfortunes reported in the news. 우리는 그 뉴스에 보고되는 다른 사람들이 불운을 더 잘 보고요. And not our own. 우리 자신의 misfortune은 잘 못 본대요. 그리고요, 이제 계속 부연 설명 나옵니다. 우린 또 뭐를 못 보냐면요. The cumulative risk. 얘들아, cumulative, 물론 밑에 뜻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뜻이 굉장히 추론이 되는 게,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단어. accumulate. 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요 놈이나, accumulate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쌓다, 축적하다, 쌓이다, 축적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umulative 하면 쌓이는, 누적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위험을 또 보지를 못한대요. From all the trips we take. 얘들아, trips는 진짜 literally 여행도 되고 그리고 우리 이동 움직임도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으로부터 오는 누적되는 위험을 또 잘 못 본대요. Each individual trip. each니까 지금 단수 왔죠. 각각의 개별적인 이동은 seems so safe that 너무 안전해 보여서요. 그 결과 that 이하하대요. Driving as a whole.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의 driving, 운전이 seems safer than it is. 그 운전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인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는 굉장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나 보도나 통계 자료를 봐도 이게 내일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튼간에 구구절절 읽었지만 이 글의 핵심은 인지 편향에 대한 글이다. 왜 사람들이 운전 사고에 대한 위험 인지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역시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고 이것도 역시나 핵심적인 문장이 어디일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되셨습니까? 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늘 얘기하지만 글을 읽기 전에 스캐닝을 꼭 합니다. 10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글 구조를 파악을 실제로 해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요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마지막 문장부터 읽었어.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만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첫 번째 문장부터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도 이 글의 뉘앙스를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게 지금 뭐 이렇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is surely debatable 이렇게 됐지. 굉장히 논쟁적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 글쓰니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Plato. 오, 플라톤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ethics could be taught. 윤리가 학습될 수 있다고 믿었대요. 정리 좀 해볼까? 플라톤은 뭐라고 믿었냐면 윤리가 학습될 수 있다. 가르쳐질 수 있다. 윤리는 가르쳐질 수 있다고 믿었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더 읽어볼게. He argues that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All evil is ignorance. 오, 무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네, 그치? 모든 악은 무지로부터 온대. 조금 무슨 말인지 구체화를 뒤에 해주고 있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 The only reason we do what is wrong.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is because we do not know or believe it is wrong. 우리가 그게 틀렸다고 알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는 거는 몰라서. 다시 얘기하면 ignorance, 무지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ignorance 때문에 우리가 wrongdoing을 한다라는 거네. 플라톤 아저씨의 이론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를 가르치면 된다. 가르쳐줄 수 있다. 가르쳐라. 알면 나쁜 짓 안 할 거다라는 거네.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If we come to believe that something is right, however. 그러면 이 논리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게 옳다는 거를 믿는다면, 안다면 it should then follow that 대디아가 응당 따라와야 돼. will necessarily do it. 그니까 몰라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옳은 행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무조건 그 옳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미 이 문장에서부터 글쓴이의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지. 그치? 이 이론이 맞다면 옳다고 뭔가를 믿으면 그 옳은 일을 다 하겠네? 근데 아니잖아. 플라톤 잘못됐어. 이런 뉘앙스죠.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에 못을 박습니다. now. 얘들아, 여기서 now는 지금이 아니라 근데 봐라. 약간 이런 거. 약간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역적 연결사로 보면 돼요. 회화할 때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 뒷문장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드러나. We are free to disagree with Plato. 이 글의 핵심은 이거야. 이 글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플라톤 틀렸어. 틀렸다기보다는 난 플라톤에 동의 안 해가 이 글의 주제죠. 난 플라톤의 이런 논리에 동의 안 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왜 그런지 동의하지 않은 근거를 부연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이미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왜 그랬잖아.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 글쓴이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다고 했었는데 그 뭔가가 바로 플라톤이구나. 이 글쓴이는 플라톤의 이런 논지가 디베이터블하다고 생각하는구나를 파악하면 답 찾을 수 있겠죠. 봅시다. 1번.
wrongdoing, 잘못된 행위는 the result of poor education. 교육을 잘못한 결과다, 얘들아. 이거 누구의 의견이야? 플라톤의 의견이죠. 몰라서, 즉 교육을 못해서, 교육을 안 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다. ignorance가 wrongdoing을 일으키는 거다. 플라톤에 대한 언급이니까 완전 반대죠. 이 글쓴이는 플라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 2번.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글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도덕성은 가르쳐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must be다. 필수적인 거다?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Does knowledge lead us to the right action? 얘들아, 요거 이게 바로 플라톤의 주장이잖아. knowledge라고 하는 거는 ignorance랑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치?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행위로 이어지느냐? right action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 플라톤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에 윤리적인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글은 전혀 아니고 두 개를 구분하는 내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끼어있는 글쓴이의 구체적인 그 논리적 근거를 읽지 않아도 주제 요지를 당연히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부분 같이 해석을 더 해봅시다. 자, 이 부분부터 읽어볼게. If I know that I should not have the second piece of pie. 그러니까 내가 그 파이의 두 번째 조각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안다면 Does this mean that I will not eat it? 내가 그거를 먹지 않는다. right action을 한다는 걸 의미하냐? 아니잖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 공부할 때 막 폰 보잖아. 어제도 선생님 자습감독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어찌나 폰을 보던지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할 때 폰을 보는 이 행위가 폰을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몰라서 보는 거야? 아니잖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폰 보는 게 잘못된 걸 알면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폰을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 이 케이크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케이크를 다 먹는 거냐고.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는 자기 일상 own experience, 경험을 토대로 그 플라톤의 의견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 Plato might attempt to convince us. 플라톤은 아마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That he's right. 그가 맞다는 거를요. By examining or clarifying what he means. 그가 의미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명료하게 함으로써 by the phrase to know. to know라는 구절을 이용을 해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구절을 활용해서 그가 맞다는 거를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할 거다. 얘들아 여기 to know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면 안다는 것이 지식이 올바른 행위로 이끈다 이런 내용인가 보지 당연히 추론을 할 수 있을 건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플라톤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To know the good. 선을 아는 것은 is to do the good. 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 플라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he phrase to know라고 하는 거는 이 구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간에 플라톤은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할 거다. 그 다음 장. If we were really convinced. 우리가 정말로, 지금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야? 우리가 정말로 확신한다면요. 요거 가로치고 대디아를 that something is wrong. 뭔가가 틀렸다는 거를요. 정말로 확신한다면 then we might be highly likely not to do it. 우리는 높은 가능성으로 그거를 안 할 거야. 얘들아 이 부분은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이 부분은
플라톤의 주장이야? 글쓴이의 반박이야? 잘 봐. 플라톤의 주장이지? 플라톤의 주장이야? 뭔가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안 할 거다. 즉 우리가 knowledge를 가지고 있다면 right action을 할 거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플라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글쓴이 생각이 나오죠. Whether ethics courses should attempt to convince students of such things. Convince A of B죠. 그러니까 윤리학 강좌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 뭐 요런 것들, 플라톤 요런 이론들을 학생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시도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플라톤의 생각은 is surely debatable. 정말로 논쟁적이다. 정말로 뭔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빈칸 추론 2 파트에 비해서 생각보다 밀도가 있어서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뭐 답찾기는 쉬웠지만 글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번, 4번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